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안했고 중국이 사실상 반대하는 것 같고요. 미국 고위 당국자도 6자 회담을 강조하면서 6자 회담 틀 안에 5자 회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캐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간다고 그러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5자 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중국의 반응은 바로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 5자 회담 제안하신 6시간 만에 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한국의 이런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또 사실 국무부에서 입장이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5자 회담 제안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냥 5자 회담 제안을 지지한 게 아니고요. 6자 회담 틀 내에서 5자가 회담하는 걸 지지한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그 6자 회담 자체를 무용론을 내세워야 크게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6자 회담 틀 내에서 5자 회담을 검토해 보자 이런 정도로 우리 정부도 조금 이제 후퇴한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사실 절대적인데 유엔 안보리에서 그 원유 공급에 관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힘들 것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대하는 거죠. 네. 과거에도 한국과 미국은 벌써 한 7, 8년 전부터 6자 회담이 이게 구속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북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5자 회담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까지 5자 회담이 단 한 번 개최됐는데요. 그거는 2008년에 그 북한에 대한 그 석유 지원, 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6자 회담 차석 대표 회담을 한국이 의장국이었거든요. 네. 그 에너지 공급국. 그때 차석 회담이 5자 회담 한 번 열렸고요. 네. 이제까지 이제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요번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가혹하고 이 포괄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네. 이 북한의 원유 수요의 약 90%를 중국이 대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유를 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북한의 대외 수출의 한 40% 차지하는 북한의 석탄이나 철광 같은 거 수입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네. 상당히 자신의 대북 교역을 줄여야 되는 네. 그런 제재를 가해달라고 이제 원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태도는 이 제재라는 거는 적당해야 된다. 네. 적절한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핵실험이라고 하는 건 무기에 관한 거니까 무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 이렇게 품목을 지정하든지 네. 아니면은 핵실험하는 건 독재자와 집권자들이니까 그들에게 특정하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를테면 사치품 같은 게 그런 네.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무역을 다 제재하기 시작하면 이건 제재 목적에 맞지 않게 북한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렇죠. 인도주의적 목적에 어긋난다. 이렇게 네. 해서 중국은 지금 가혹한 제재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중국이 그럴 줄 알았던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그렇죠. 예. 중국이란 나라에 이익이 되는 쪽에 결정을 하겠지. 정의라는 대의명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익을 포기할 국제사회에서 그런 거는. 자, 그런데 어제 한민국 국방장관이 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아마 정부 차원의 조율을 거쳐서 대북 제재에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나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께서 1년 동안 사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기조를 취하다가 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익과 국가 네. 안보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사실상 중국을 압박했는데 이제 실무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 네. 군사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응하지 않는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여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신 건 아니지만 네. 중국으로서는 압박을 좀 느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월 말까지 사실 그 안보리 제재가 이제 도출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국을 자꾸 압박하면 중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면 남한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양면적인 거죠.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이 압박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발할 수도 있고 사실 지금 그 속으로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태도는 자신의 국익도 그렇지만 육자회담을 개최해서 중국하고 대화라도 좀 해봤으면 이렇게까지 빨리 4차 핵실험 가지 않았을 것 같다. 이 중국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끌어들여서 북핵 해결론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은 전혀 채택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 입장으로만 해서 결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했는데 그 책임은 또 왜 중국한테 미루냐. 중국의 방식으로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닌데 이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이 그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불쾌하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나 꼭 우리 때문이만이냐 이런 얘기가 근데 사실 우리의 이제 외교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약간 견눈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전승절 행사에 가서 막루외교를 펼쳤는데 막상 이게 터지니까 중국에 대한 외교가 잘한 거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만 조금 멀리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대중외교는 비교적 잘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그야말로 국력을 다 총동원해서 중국하고 대결하면서 미국을 돕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시키겠지만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미국이 볼 때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확실히 일본이 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를 격상시켜 왔다는 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 격상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잘못했을 때 북한을 때려주는 것까지는 아니다. 중국의 당국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이라고 새로운 아주 좋은 친구가 생겨서 서로 호혜적으로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건 매우 고무적이지만 한국이란 친구가 생겼다고 과거에 수십 년간 사귀어온 북한하고 적이 된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친구가 생겨도 과거의 친구는 계속 남아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친구가 와서 과거의 친구를 두들겨 패려니 그건 못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한중 관계는 계속 좋게 가져가고 싶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중 외교 우호 기조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의 친구가 핵실험을 계속 하는 게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인데 불쾌하고 싫죠. 그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뭐 외무부장도 만나고 시진핑 주석도 만날 것 같은데 어떤 과제들이 또 하나는 비공개 회담이길 원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떤 과제가 테이블에 올려질까요? 비공개라는 거는 정말 기탄 없이 이거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김정은 정권 뭐 무너져도 다음에 또 중국하고 친한 정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까지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운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북한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중국의 기조를 보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러시아하고 미국과 관계도 안 좋고 러시아도 중국하고 좀 상당히 유사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국 혼자라면 모르지만 러시아하고 미국도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 그 중국이 계속 그 지연시키면은 이게 잘 안 될 그 제재가 가혹한 제재 나오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카드는 뭐냐면 미국의 의회에서 세컨더리 보이코트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이나 기업들도 미국 기업과 거래 못하게 하겠다. 미국 국내법으로요. 이거를 지금 미국 의회에서 행정부에다가 이것을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위임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도 행정부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행정부가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리가 이거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상원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뭐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캐리가
세컨더리 보이콧 정말 미중 관계 이렇게 하긴 원하지 않지만 네.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네. 그렇게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중 관계 워낙 중요하고 네. 무역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경제도 안 좋은데요. 그런데 자칫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 같은 데서 해코지하면 네.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네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미국이 하는 걸 좀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네. 형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을 믿되 새로운 친구인 중국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사람은 참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곳은. 여러분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내일 아침 7시 다시 초대합니다.